개발하게 된 배경이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한우 특히 암소에 대해서 그동안의 유전적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통해서 많은 어떤 발전과 성장을 했는데 그 어떤 기초적인 자료가 1989년 이후로 현장에 있는 자료가 부족하게 돼서 특히 이제 종축 계량 기관에서는 이러한 업데이트를 해서 어떤 계량에 접근해야 된다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우 발육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령별로 성장 단계들의 어떤 발육치를 우리가 수집하는 자료인데 첫 번째는 이제 생시 체중이 필요하겠고 원령별로 우리가 생시 체중, 그 다음에 3개월, 6개월, 9개월령, 그 다음에 12개월령 그런 식으로 해서 한우의 최성장이 한 36개월 정도 이렇게 거의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암소 같은 경우 36개월까지 저희들이 이제 원령별로 성장 자료를 수집하게 됩니다. 한우 발육조사를 통한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우 농가에서는 어떤 사양 관리 측면에서 접목하면 아주 기초적인 좋은 자료가 될 것이고, 종축 개량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유전적 개량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육 표준 목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 한우 발육조사를 처음으로 진행하셨는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경기지역본부에서 이것을 이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 농가에서는 사실은 이게 사업에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축산진흥센터라든지 시설이 갖춰져 있는 육종농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혈통 경매 우시장을 통해서 가능한 한 많은 어떤 조사 두수를 이렇게 수집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한우 발육조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그 발육조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우에 있어서는 어떤 첫째로 이제 체중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체형에 대한 대표적인 행렬로서 체중, 그 다음에 체구라든지 췌장 등등을 해서 우리가 주요 11개 측정 부위가 있습니다. 그 11개 부위를 저희들이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때기가 뭐니?
한우 발육조사에 처음으로 참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여해 주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발육조사를 해서 농가들한테 한우에 대한 정확한 사양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아주 여기저기 한 건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된 건 없는데, 제가 거꾸로 우리 종축계량협회에서 이런 걸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한번 드리고요. 당연히 저희가 참여를 해야죠. 이거를 통해서 농가들이 하여튼 사양 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개량에 큰 효과를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우 발육 표준 수립을 통해 한우 농가들이 얻게 될 이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발육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그러면 농가들한테 어떻게 사양을 하고 몇 개월량의 어떤 체형이나 치령이 나온다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표준화가 되니까 좋겠죠. 그러면은 농가들이 그걸 계기로 사양 관리하는데 더 도움을 받을 것이고, 그 도움 받은 거로 인해 가지고 개량 효과는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이 더 높아지겠죠. 저희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약재가 산재한 현재 위기 해법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 노하우를 알려주신다면? 네, 요즘 축산업이 여러 가지로 사료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층의 욕구 다양화라든지 참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죠. 또 질병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해법은 기존의 관행적인 우리 사양관리 체계에서 좀 농가들도 힘들겠지만 일단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좀 방역 체계도 좀 제대로 갖추고 잘 따르고, 그 다음에 사양관리 측면에서도 농림부라든지 아니면 저희라든지 우리 종축계량협회에서 제시해주는 그런 또 표준을 좀 잘 따랐으면 좋겠고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일단은 딱 세 가지로 한다면 농가들도 뒤쓰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이나 유기농까지는 못 가더라도 친환경 쪽으로 해서 거의 유기농까지 비슷하게 좀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소비자가 안심적으로 축산물 소비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농가들이 어렵고, 또 농가들이 어려운 걸 통해 가지고 퇴비나 거름을 논밭에 배출하는 걸 통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곧 이제 우리한테 환경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또 고통을 받으니까 악취가 안 나고 팔이 안 나게 그 사용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좋겠죠.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요즘 트렌드가 복지축산이잖아요. 그 소비자의 욕구가 복지축산을 많이 요구하니까 그쪽으로도 방향을 틀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서서히 우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차량 핸들이 돌아가서 차량이 움직이듯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바라보고서 좀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